예, G20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회담 전망해 보도록 하죠.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은 저희 2부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출연이 예정돼 있어서 1부에 모셨습니다. 예, 저희 오늘 일부 성격한 것이죠. 승격이라고 봐도 좋을 법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주제를 안혜경 앵커 마찬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기의 담판도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휴전이냐 확전이냐. 자, 1년 넘게 이어진 무역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막판 기싸움에 나섰는데요. 백악관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거듭 예고를 했고요. 중국 주요 매체들도 관세가 소용이 없다, 절대 우리는 굴복을 하지 않는다라면서 대미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사카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관세 조치를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Now taking in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and I've only done phase one. Phase one is 25% of 250 billion. I haven't done phase two yet. 네, 이번 담판에서는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는 화웨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 주석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화웨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웨이 문제, 우리 기업들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일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레 우리 기업인들도 만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아주 난감한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화웨이 전선에 동참을 요구할 경우 화웨이 장비를 쓰거나 또 납품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강력한 압박을 느낄 전망인데요. 내일 미중 무역 담판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 세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가 오늘 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분쟁이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좀 스코어만 놓고 본다면 글쎄요, 미국과 중국의 각각 득실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네, 현재까지 나타난 것을 경제적인 거시경제 지표로만 보면 예. 미국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성장률이 3.1% 나왔죠. 지금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그 가계, 소비, 투자 굉장히 왕성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중국은 지금 7% 성장이 깨지고 6% 아주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주가 지수만 보더라도 미국은 그동안에 여러 번 출렁했습니다만 여전히 다우지수, S&P 지수, 나스닥 지수 여전히 고공행진 사상 최고치 부근에 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굉장히 지금 처져 있죠.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구조 차이가 야기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미국은 비교적 무역 수지가 낮은, 무역 의존도가 낮은 국가예요. 무역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고, 중국은 수출로서 최근에 성장해온 나라인데다가 최근에 어떤 경제 기조가 중국은 하강 기조, 미국은 상승 기조였기 때문에 적어도 소파 미국이 압승하고 80대 20 정도로 지금 미국이 더 덕을 보고 중국은 큰 손실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완만하게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군요. 이제 득실을 좀 따져봤으니까요. 양측에서 좀 어떤 패를 가지고 나올 것이냐. 카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다고 해서요. 화면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무역 담판 협상 카드를 보니까 미국이 들고 나올 만한 것이 화웨이를 협상에 포함하는 것이 있고 또 추가 관세 부과 보류한다라는 그런 카드가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리오 수출 제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철회를 한다라는 부분, 또 북핵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 중재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박사님께서 좀 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미중 간에 가장 핫하게 붙어 있는 게 일단 화웨이 문제고요. 예. 화웨이는 양국의 국가 안보 또 국가 안보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화웨이와 거래하지 마라. 이것은 중국의 전자산업, 특히 무선통신 전자산업을 추구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은 근본일척으로 국가의 성부를 걸고 이 문제를 걸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중국의 불공정 관행, 이를테면 지적재산권을 무작위로 카피한다든지 또 해외 자본이 들어왔을 때 그 기술을 공개하라든지 이런 불공정 거래 이번 기회에 완전히 뜯어내야 되겠다. 예. 또 환율 문제가 있어요. 중국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평가 절하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가격 조작을 통해서 그 무역 수지 흑자를 노렸고 그로 인해서 미국 기업에 고통을 줬다.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수지를 보면 예. 약 6천억 이상 중국이 흑자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되어 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이것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를 한번 고쳐보자. 예. 이런 가까이는 우리 남북 문제 또 화웨이 문제, 세계의 패권을 다루는 문제, 두 나라의 경제 운명을 다루는 문제 거의 총체적인 분야에서 지금 다 걸려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핫하게 떨어진 게 이 화웨이 문제, 히토리 문제는 예. 바로 떨어지면 우리에게도 전 세계에 적극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양측에서 카드를 들고 나와서 맞 붙었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지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번에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이제 긴 어떤 좀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복잡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시진핑 국가주석도 또 이 별명이 또 그 곰이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분이 양쪽이 다 예. 세계 두 지도자가 예. 아주 그 복잡한 이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좌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이번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한 큐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괄 타결의 패는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금 이 전망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중국으로부터 타결을 양보를 받고 싶지만은 그 안이 만약에 중국이 양보를 하게 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국내 정치 기반이나 정통성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중국의 조금 양보를 받고 완전 타결해주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2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무역 전쟁을 해왔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양쪽 타결이 쉽지 않고요. 예. 그리고 보다 또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11월 3일 날 대선까지 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예. 미국의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중국이야말로 미국 경제를 갉아먹는 아주 불공정 거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중국하고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표는 조금 더 오거든요.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반중국파들이 많습니다. 네. 또 지금 어저께 미국 민주당에서 첫 TV 후보 토론을 했습니다만 예. 현재 가장 유력 주자가 바이든인데 예. 그분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또 친 시진핑파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이든과의 경합 구도로 간다고 그러면 예. 트럼프 대통령에서 굳이 이 그 시진핑 주석과 무리하게 일괄 타결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관세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양국에 또 부담이 돼요. 예. 미국에도 지금 관세에 대한 저항이 많고 그래서 이번 이 오사카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서로가 이 당면한 현안 문제는 좀 풀고 예. 조금 화해를 하면서 그 당면 보틀록은 좀 풀면 협상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일단 이 화약고가 되어 있는 몇 가지 히토류 문제, 예. 관세 폭탄 문제 예. 이것은 유예 봉합을 하면서 예. 3개월 또는 6개월간 더 협상하자 예.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가자 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이 좀 가장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아무튼 뭐 전략가이기도 하고 협상가이기도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알겠습니까만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트럼프의 지지층 예. 이런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반중 감정 이런 갈등 상황들을 이용하는 것이 재선에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다. 조 바이든을 감안한다면 유리할 것이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 이것까지 저희가 알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사드 해결과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 불참해라. 예.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국 쪽에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예. 뭐 물론 그렇게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참 우리 입장에선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근데 어쨌든 균형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요구가 좀 무례하죠. 예. 사실은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 편을 들어준다면 예. 미중 무역 전쟁에서 큰 유리한 고지가 되겠지만은 예. 우리가 이 무역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국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 쪽을 향해서 화웨이에 중국 편을 들어달라. 예. 이런 것은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우리나라가 이 일당 독재 국가를 하는 중국과 같은 체제도 아니고 예. 기업들의 자유 경쟁 체제에 있던 걸 감안하면 조금 무리한 요구다. 그러나 예. 시진핑 국가적으로서는 또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예. 뭐 그런 면에서 어저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로 하여금 두 나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예. 두 나라가 좀 잘해달라 이렇게 예.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튼 이 공격이 점점 더 미중 무역 전쟁이 확전이 된다면 예. 결국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의 시그널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G20을 계기로 미중 두 정상도 만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재계 총수들과 만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계 총수들 소집한 이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와서 한국 재계 총수들 전부 나와라. 말로는 초청이지만 예. 사실은 내막을 보면 안 오면 재미없다 해서 소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하얏트 호텔에 11시 반부터 전부 출동 명령을 내렸거든요. 예. 이것도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죠. 남의 나라 정상회담을 왔을 때 그런 우리나라 국민인 재계 총수들을 초청하려면 우리나라 청와대를 경유를 해야 되는데 예. 초청 절차가 해리슨 한 미국 대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어쨌든 우리 국력이 뭐 아직도 좀 더 커야 되겠다는 걸 느낍니다만은 이 하얏트 호텔의 일요일 날 낮 오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무슨 요구를 할지 대단히 이것도 주목을 끄는데요. 예.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방한 또 일본과 한국을 이은 G20 이은 방안에서 미국 국내에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이란 말이죠. 예. 그 면에서 특히 일본과 한국은 친미 국가들이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동맹국들인데다가 경제력이 상당히 큰 국가들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전략은 이 적과는 강력한 무역 전쟁을 벌여서 공격을 하고 또 그 기업들은 유치해서 예. 바로 미국 내에서 산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도 창출하고 미국 내 국세도 정강시킨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대대적으로 미국으로 바로 와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요. 예.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또 화웨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미국 편을 쓰라든지 중국 편을 쓰지 말아 달라 이랬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이제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예, 참 네. 어렵습니다. 이게 뭐 저희 외교 물론 이제 외교라는 것이 참 복잡한 방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으로 이것이 답이다, 저것이 답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국익을 위해서 예.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의 선택을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아까 얘기와 조금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뭐 다자 외교 무대에서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제 들려 나온 얘기만 아까 저희도 이제 한중 정상회담 나온 것도 짚어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뭐 어느 노선을 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텐데 뭐 앞으로도 무역 전쟁이라는 건 어느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 어떤 현명한 대응책을 놓고 움직여야 될까요? 예, 우선 우리 정부가 가급적이면 이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적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선택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규에 의해서 이를테면 국가안보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용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러나 현재 지금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적어도 국내 안보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예. 그럴 때는 기업한테 맡겨서 기업의 전략에 맡겨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 결국은 또 이런 대목이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한국을 상대로 우리 편을 쓰라라고 구애하는 것은 예. 또 좋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이용 가치가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만큼 한국의 이 전자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또 금융산업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 우위를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지렛대를. 예, 예. 그런 면에서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적시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과 중국이 뭐 모두 중요하다. 예. 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뭐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 얘기 저희가 오늘 좀 제외하고 예.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예, 오늘 경제 읽기 진행해 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